지주배자 웅진홀딩스의 법정관리 조기 졸업으로 새롭게 출발합니다. 하반기 세법 개정에서 장애인 70세 이상 경로 우대자에 대한 근로소득 추가 인적공제가 세액공제로 전환됩니다. 중국 최대 명절인 춘제 기간 국내 유통업체들도 특수를 누려 중국인 관광객 매출이 증가했습니다. 국내 채권 전문가의 99%가 2월 기준금리 동결을 전망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 현장의 정혜림입니다. 코스피가 투신과 연기금을 중심으로 한 기관 매수세에 힘입어서 1930선까지 올라서면서 마감을 씌웠고요. 코스닥도 마감 들어서 다소 불안한 모습을 보이긴 했지만 막판 뒷심을 발휘하면서 4거래 연속 상승 기조 이어나갔습니다. 반면에 원달러 환율은 리 앨런의 발언을 앞두고 관망세가 짙어진 가운데 1070원대 초반대에서 하락 마감 지으면서 거래를 마쳤는데요. 자세한 오늘장 마감 시황 소식 증권부의 한동훈 기자 연결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코스피가 모처럼 1930선까지 올라선 모습입니다. 전약 후 강의 모습 보여줬는데요. 마감 시황 전해주시죠. 네, 코스피 지수가 연기금을 비롯한 기관의 매수에 힘입어 1930선을 회복했습니다. 종가 기준으로 1930선을 넘은 것은 지난달 24일 이후 처음입니다. 11일 코스피 지수는 전날보다 0.46% 오른 1932.06에 장을 마쳤습니다. 연기금과 보험을 중심으로 한 기관이 345억 원어치 순매수에 지수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반면 이날 개인은 339억 원, 외국인은 77억 원 순매도했습니다. 이날 지수 상승은 기관 매수와 더불어 삼성전자의 급등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이경민 대시증권연구원은 마이크론이 2017년까지 D램 성장률을 27%로 예상하면서 삼성전자의 상승세에 힘을 실어주었고 국내 기관의 매수세로 코스피가 우상향 흐름을 보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연구원은 이어 시장은 11일 제닛 옐런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의장의 청문회에 주목하고 있다며 최근 미국 경제지표 부진에 따른 양적 완화 축소 속도와 관련된 발언이 나올 가능성이 커 단기적으로는 시장에 제한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습니다. 업종별로 보면 전기, 전자가 큰 폭으로 올랐고 종이 목재, 섬유 의복, 음식용품 등도 1% 이상 올랐습니다. 반면 운송장비, 의료 정밀, 건설업, 운수 창고 등은 하락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에서는 삼성전자가 전날 대비 2.66% 오른 131만 1,000원에 마치며 지난달 24일 이후 처음으로 130만 원을 회복했습니다. 신한지주, 네이버, LG화학 등도 강세를 보였습니다. 현대차, 현대모비스, 기아차 등 현대차 3인방은 모두 하락했습니다. 이날 코스닥 지수는 전날보다 0.08% 오른 518.90에 마감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서울 외환시장에서 전날보다 0.1원 내린 1071.1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그리고 주요 상장사들이 지난해 4분기 실적을 발표했죠? 네, OCI가 지난 분기에도 적자 상태를 이어갔습니다. OCI는 지난해 4분기 연결 재무제표 기준 영업 손실이 364억 원으로 집계돼 1년 전 같은 기간과 비교해 적자가 지속됐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같은 기간 매출액은 7,035억 원에서 7,312억 원으로 3.9% 늘어났고 순손실액은 전년도 4분기 1,444억 원에서 지난해 4분기에는 43억 원으로 크게 감소했습니다. 네오이즈 게임즈는 지난해 영업이익이 959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7%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매출액은 4,429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4% 감소했으나 당기 순이익은 455억 원으로 703% 증가했습니다. 네오이즈 게임즈는 악재가 겹쳐 실적이 나빠졌습니다. 지난해 3월 주요 매출원인 축구게임 피파 온라인2의 서비스가 종료됐고요. 또 중국에서 서비스하고 있는 1인칭 총수기 게임 크로스파이어의 재계약 조건이 지난해 7월 말부터 변경되면서 로열티 매출이 개발사인 스마일게이트로 전환 인식돼 총 매출 규모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안랩은 작년 영업이익이 54억 원으로 전년보다 59% 감소했다고 밝혔고요. 매출액은 1,334억 원으로 전년보다 5%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결 재무제표 기준으로는 영업이익 39억 원, 매출액 1,373억 원, 순이익 64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안랩 관계자는 연구개발 투자 및 개발 인력 증가 등 중기적 성장을 위한 선행 투자가 영업이익 감소에 영향을 줬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오늘 또 테마주들이 형성이 됐습니다. 황우석 전 교수가 미국에서 특허를 받았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관련주들이 테마로 형성되면서 오늘 바이오주들이 주목받은 하루였죠. 네, 황우석 전 서울대 교수가 스위대 재직 시절 연구했던 1번 인간 배아주기 세포가 미국에서 특허 등록되는 소식에 오늘 바이오 관련주들이 일제히 급등했습니다. 11일 코스닥 시장에서 장 마감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황 전 교수의 특허 등록 소식이 전해지자 황우석 테마주로 분류되는 ST큐브는 급격히 매수세가 몰리며 전날보다 14.98% 오른 6,140원까지 치솟았습니다. 이밖에 산성 LNS, DVS를 비롯해 과거 줄기세포 관련주로 묶였던 마크로젠과 조화제약도 일제히 올랐습니다. 황우석 테마주들의 급등은 이날 미국 특허상표청이 특허 전자 공시 시스템을 통해 황 전 교수 등 15명이 공동 발명자로 기재된 인간 체세포 복제배아에서 유래한 인간 배아줄기 세포의 특허 등록 사실을 공개하는 데 따른 것입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황 전 교수와 테마주로 분류된 기업들 사이의 연관성이 적어 섣부른 투자는 손실을 키울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실제 이날 가격 제한폭까지 오른 ST큐브는 지난해 11월 자사와 황 전 교수와 전혀 관련이 없다고 선을 긋기도 했습니다. 한 운용사 펀드 매니저는 황 전 교수가 미국의 줄기세포 특허를 등록한 것과 국내 업체들과의 상호 이익관계가 불분명하다며 특허가 이들 업체의 전체 실적 개선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적은 상황에서 투자에 나섰다간 주가 급등락으로 손실을 입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증권부의 한동훈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웅진그룹이 지주회사 웅진홀딩스의 법정관리 조기 졸업으로 새롭게 출발합니다. 웅진홀딩스는 오늘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회생 절차 조기 종결 결정을 받았습니다. 회생 절차가 개시된 지 1년 4개월 만입니다. 웅진홀딩스는 웅진코웨이 등 계열사 매각 등을 통해 1조 5천억 원의 부채 중 1조 1,770억 원을 상환했습니다. 구조 조정으로 외형은 축소됐지만 수익성과 재무 안전성은 눈에 띄게 개선됐습니다. 법정관리 신청 이전 14개였던 계열사는 8개로 줄었습니다. 하지만 2012년 영업손실 1,770억 원에서 지난해는 흑자 전환한 것으로 추산됩니다. 재출발하는 웅진그룹의 사업구조는 교육과 출판, 태양광, IT 컨설팅, 레저 산업으로 재편됩니다. 하반기 세법 개정에서 장애인, 70세 이상 경로 우대자에 대한 근로소득 추가 인적공제가 세액공제로 전환됩니다. 기획재정부는 세액공제 전환 확대 계획을 오는 20일 신년 업무보고에 담을 것이라고 오늘 밝혔습니다. 기재부는 작년 세법 개정에서 의료비와 교육비, 기부금, 보장성 보험료 등 8개 특별 공제 항목과 다자녀, 6세 이하 자녀 양육비, 출산과 입양 등 추가 인적공제 4개 항목을 세액공제로 전환했습니다. 올해 세액공제로 바꾸려고 검토 중인 항목은 장애인, 경로 우대자, 부녀자, 한부모 등에 대한 추가 인적 공제 항목과 우리사주조합 출연금, 중소기업 창업투자조합 투자금 등 특별 공제입니다. 중국 최대 명절인 춘제 기간, 국내 유통업체들도 특수를 누렸습니다. 롯데백화점은 춘제 기간 동안 은연카드 기준 중국인 매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25% 증가, 3년 연속 세자릿수 신장률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백화점은 또 중국인 관광객 매출은 외국인의 80%, 소공동 본점 총 매출의 25%를 차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대백화점도 같은 기간 은연카드 매출이 165% 뛰었고 특히 20, 30대 신장률은 253%에 달했습니다. 현대백화점 관계자는 여유법 시행 이후 개별 관광객들이 늘면서 강남으로 찾아오는 젊은 중국인들이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국내 채권 전문가의 99%가 2월 기준금리 동결을 전망했습니다.
한국금융투자협회가 채권 전문가 12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의 99%가 이달 기준금리를 현재 연 2.50%로 동결 전망했습니다. 글로벌 경기가 선진국을 중심으로 회복 기조를 보이고 있지만 미국의 양적 완화 기조로 국제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남아있어 성장의 위험 요인이 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이에 따라 한국은행도 2월 기준금리를 인상하기보다는 동결할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입니다. 현호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한국의 산업구조가 변화해 과거만큼 환율 변동에 취약하지 않다며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현 부총리는 오늘 파이낸셜 타임즈와의 인터뷰에서 원화 강세와 엔화 약세에 대해 과거보다 환율이 수출에 미치는 영향은 감소했을 것이라며 산업 구조가 가격 민감 제품 위주에서 기술 발전, 마케팅 역량 강화로 변해 환율 영향은 그다지 크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어 양적 완화 축소 여파에도 한국 금융시장은 안정적이었다며 풍부한 외환 보유고, 높은 경상수지 흑자와 대외 단기 부채 감소로 시장 심리가 변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무소속 안철수 의원의 신당 창당 준비 기구인 새정치추진위원회는 정의로운 사회, 사회적 통합, 한반도 평화를 새 정치의 3대 가치라고 표방하고 나섰습니다. 다음 달 창당을 앞둔 안 의원 측이 그동안 강조해온 새정치의 밑그림을 제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새정추 김효소 공동위원장은 오늘 열린 새로운 정치를 위한 국민과의 대화를 통해 이와 같은 내용 등을 발표했습니다. 안 의원 측은 이 밖에 국민을 묶어내는 통합의 정치, 희망을 만들어가는 정치, 기득권 강화를 위한 정치적 담합을 타파하는 정치구조 개혁 등을 새정치의 방향으로 제시했습니다. 최근에 강남의 학군 지도가 변화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부동산부의 신희철 기자와 함께 자세히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이 전통적으로 뛰어난 학군을 형성하고 있는 강남인데요. 학군 지도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나요? 네, 재건축이 교육 1번지인 서울 강남권의 학군 지도를 바꾸고 있습니다. 낡은 저층 소형 아파트 밀집 지역이 중대형 위주의 새 아파트촌으로 탈바꿈하자 여유계층이 몰려들면서 신흥 명문 학군을 형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심 명문 고등학교가 강남으로 이전한 지난 1980년대가 강남 학군 1기였고 1990년대는 사교육 열풍으로 대치동 등 유명 학원가 주변이 급부상한 강남 학군 2기였습니다. 이번에는 대규모 재건축이 다시 한번 학군 지도를 바꿔놓는 새로운 전환점을 맞고 있다는 분석도 제기됩니다. 네, 그렇다면 새로운 학군 지도를 형성하고 있는 지역이 어딘지도 궁금한데요. 강남을 이어서 어디가 주목을 받고 있나요? 예, 대표적인 곳은 그동안 대치동에 비해 상대적으로 주목받지 못했던 분당선 한티역 주변입니다. 도곡주공, 영동주공 등 오래된 저층 소형 아파트의 재건축 완료로 이 일대의 크고 작은 새 아파트 단지에 입주가 잇따르면서 대치동 학군이 외연을 확장하는 추세입니다. 2만 6천여 가구의 대규모 새 아파트촌을 형성한 송파구 잠실동 일대도 재건축이 학군 지도를 바꿔놓은 사례입니다. 리센츠 엘스 등 이 일대 아파트는 최근 2-3년간 서울 시내 아파트 전세가 급등의 진원지가 됐습니다. 이는 재건축 후 거주자들의 소득 수준 향상으로 신흥 인기 학군으로 떠오르면서 수요가 몰려들었기 때문입니다. 네, 이렇게 새롭게 주목받고 있는 학군 지역의 전세값도 따라서 올랐을 것 같은데요. 얼마나 올랐습니까? 네, 부동산 114에 따르면 도곡 렉셀 전용 85제곱미터의 전세값은 2006년 입주 당시 5억 원에 불과했지만 올해 1월 말 기준 7억 9천만 원으로 3억 원가량 상승했습니다. 같은 기간 매매 가격이 14억 2,500만 원에서 11억 2,500만 원으로 급락한 것과 대조적으로 교육 목적에 따른 전세 수요가 상당한 영향을 끼친 탓이라는 분석입니다. 잠시 리센츠와 엘스 85제곱미터의 전세값은 2008년 입주 당시 2억 5천만 원에서 2억 6천만 원 수준이었지만 2014년 현재 6억 5천만 원에서 7억 원 선으로 6년 만에 4억 원 이상 뛰었습니다. 특히 1cm의 경우 단지 내에 초중고등학교가 모두 있는 장점 덕분에 잠실지구 내에서도 인기가 높아 같은 평형대 인근 아파트보다도 전세값이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가량 높습니다. 네, 현재 서울 등 수도권의 이 전세값이 가파른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아무리 학군이 좋다고 해도 상식적인 수준을 넘는 곳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이에 따른 정부가 최근에 전월세 안정화 대책을 좀 내놓는다고 하는데 어떤 대책들이 발표가 될까요?
네, 우선 국민주택기금이 부동산 투자회사인 리치에 출자할 수 있도록 해 임대주택을 늘리는 방안이 당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민간이 임대주택 리치를 설립해 LH의 주택용지를 매입하고 이후 임대주택을 건설해 공급하는 방식입니다. 이와 함께 매입 임대 사업자에 대한 규제도 완화될 전망입니다. 의무 임대 기간을 5년에서 4년으로 단축하고 지난해 4월 1일 이전에 취득한 주택도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있게 할 방안입니다. 준공공임대주택의 재산세 감면 대상도 40제곱미터 이하에서 60제곱미터 이하로 확대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부동산부의 신희철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SK건설이 해외 대형 건설업체가 독점하고 있는 천연가스, 액화 공정 분야에 국내 업계 최초로 뛰어들었습니다. SK건설은 호주 매그놀리아 LNG사와 미국 루이지애나주 찰스호 인근에 연간 340만 톤 규모의 천연가스 액화 플랜트를 짓는 양해 각서를 체결했습니다. 총 수주 금액은 15억 7천만 달러에 달합니다. SK건설은 내년 초 본 계약을 체결하고 착공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롯데호텔이 제주도의 첫 번째 비즈니스 호텔인 롯데시티호텔 제주를 개관했습니다. 옛 제주일보 자리에 위치해 있으며 높이 89.95m, 지하 4층에서 지상 22층, 262실 규모로 제주도에서 가장 높은 건물입니다. 제주국제공항에서 차로 5분 거리에 위치해 비즈니스는 물론 관광객에게 인기를 끌 전망입니다. 손영덕 롯데호텔 대표이사는 계속된 경기 침체로 중저가 비즈니스 호텔을 선호하는 외국인이 꾸준히 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글로벌 이동통신사들이 차세대 메시지 서비스로 야심차게 내놓은 조인이 현저하게 낮은 이용률을 보이며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에 따르면 모바일 메시지 서비스 중 조인을 가장 많이 사용한다는 응답은 0.1%밖에 안 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순위 메시지 서비스로 사용한다는 응답을 합쳐도 사용 비중은 4.6%에 그쳤습니다. 반면 카카오톡을 주 메시지 서비스로 사용한다는 응답률은 90.9%에 달했습니다. 20대에서 40대는 60대 초중반 조기 은퇴를 희망하지만 50대에서 60대는 70세가 넘어도 경제활동을 계속 원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교보생명이 발간한 대한민국 시니어 리포트 2014에 따르면 은퇴를 희망하는 평균 나이가 50대는 70세, 60대는 71세였습니다. 20대, 40대가 64세 이전에 은퇴하기를 희망하는 것과는 대조적인 결과입니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50대에서 60대는 실제 나이보다 젊게 생각하고 나이가 들어서도 능력을 계속 발휘하고 싶은 의지가 강하다며 제도와 인식이 뒷받침되지 않아 기회가 제한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센 경제 현장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